초량 외관을 완성한 뒤 이 조선 조정이 특별히 신경을 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치안 문제. 치안 문제. 네네네. 관습과 법이 다른 조선인과 외인이 한 곳에 모여 살면 치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초량 외관에서 생활하는 외인에게는요, 다음의 규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자, 어떤 규칙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외관엔 오로지 남성만이 올 수 있고 여성이나 가족 동반 금지. 그럼 거기는 다 남자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삼포외관 시절 인구가 늘어서 큰 문제가 됐잖아요. 초량 외관에 올 수 있었던 건요, 오로지 남성뿐이었습니다. 와. 자, 이렇게 강력한 약조를 맺고요, 조선과 어렵게 교육을 재개한 일본.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일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야죠. 잘 따라요. 그럼요. 조선 조정이 내건 규칙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잘 지켜야만 했겠죠. 그런데요, 외관의 질서가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690년 2월 26일 150여 명의 동래부 군관과 조선인 남성이 우르르르 몰려오더니 초량 외관을 에워쌉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요. 잔뜩 화가 난 아주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긴장감이 감돌던 그때 황급히 초량 외관 안으로 들어온 동래부 통역관이 외관 관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관 안에 조선인 여성들이 숨어 있다는 고발 들어왔소. 당장 찾아내시오. 조선인 여성. 외관은 오직 남성들만 들어올 수 있는 금역 구역입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의 여성이 외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여성이 숨어든 해프닝이 아니었어요. 초량 외관에 거주하는 외인 관리와 조선 관청의 하급 관리가 돈을 벌려고 꾸민 여성 매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의 대사관처럼 외관은요, 치해법권 지역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외관 내부 수색은 외관의 총책임자 관수한테 맡겨야 됐습니다. 실버권 때문에. 그렇죠. 자, 수색이 시작되고 이틀 뒤에 외관 관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샅샅이 뒤졌지만 여성들을 찾을 수 없었다는 말. 이 말 믿으십니까? 아니요. 거짓말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조선인 여인들의 행방은 알지 못한 채 사건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약 4개월이 지난 7월 7일 늦은 밤, 외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수상한 배 한 척이 초량 외관을 벗어나서 근처 해안가에 멈춰섭니다. 그러더니 두 사람을 내려주고 서둘러 떠나버립니다. 배에서 내린 이 두 사람 누구였을까요? 바로 동래부 관군들이 그토록 찾던 매춘부 여성들이었습니다. 지금 외관에서는요, 네. 여성을 숨기고 있으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여성들요, 관군에 의해 즉시 체포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체포된 이후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들은요, 바로 그 조선 하급 관리의 여동생, 아내, 딸이었던 겁니다. 에? 무슨 말이에요? 복잡해져요. 말이 안 되죠. 자기의 가족을 말이 안 돼.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이 가족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최악의 성범죄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말이 안 되는데. 결국 매춘을 중개한 조선인 남성과 매춘을 강요당한 조선인 여성
모두 참수되어 목이 매달립니다. 오. 교수님, 근데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당시 조선법은 외인 남자와 조선 여인의 교관은 굉장히 큰 범죄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외국인과 일본 자국 여성들의 만남은 큰 문제를 삼지 않았거든요. 이런 문화 차이 때문에 초량외관에 거주하던 외인은 인근 마을에 성매매를 하던 중개인을 매수했고, 성매매를 중개하던 사람은 돈에 눈이 멀어서 가난한 집 여인을 꿰어내서 매출을 벌이는 일이 굉장히 허다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한 차례 폭풍이 휩쓸고 간 이 초량 외관.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704년 7월 8일 초량 외관 안에서 한 조선인이 변사체로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이 변사체는요, 누군가에 의해 안매장당한 채 발견됩니다. 날카로운 무기에 수차례 찔려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큰일이네요. 안매장이면. 하지만 이 불행 중 다행으로 신원은 금세 파악할 수 있었죠. 피해자는 바로 조선인 통역관. 통역관이에요? 아, 이러면 안 그러면 되는데 또. 더 의심이 가는데. 수사 결과 다행히 범인의 정체는 금세 밝혀졌습니다. 바로 외관에 거주하던 외인 관리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취조를 하던 수사관들은요, 그의 살해 동기를 듣고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실토했거든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살인 동기는 바로 인삼. 인삼? 네. 인삼? 자, 인삼이 왜 조선인 통역관을 죽인 살해 동기가 되었을까요? 이때 인삼 교역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자, 당시 인삼은요, 초량 외관에서 일본으로 수출된 조선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상품이었습니다. 그만큼 인삼 수출 관리 역시 까다로웠죠. 수출할 수 있는 거래량의 제한이 있었고요. 인삼 가격의 약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밀무역을 하면 어떨까요? 세금 안 내죠. 그렇죠. 세금 안 내죠. 그럼 그렇죠. 안 내고 진행할 수 있구나. 그렇죠. 세금도 떼지 않고 수량 제한도 없잖아요. 아, 그러네. 네. 네. 조선인 통역관이 인삼 밀무역을 제한하기 위해 수중에 있던 인삼을 챙겨서 외관의 외인 관리를 찾아갔던 겁니다. 기분 좋게 술을 마신 이 두 사람. 그런데요, 조금씩 술이 들어가면서 이 외인 관리가 딴맘을 품게 됩니다. 아, 돈 욕심이 났던 외인은요, 통역관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조선인 관리가 가져온 인삼을 모두 훔친 거죠. 인삼 때문에 조선인 통역관을 살해한 외인 관리. 자, 어떤 처벌 받았을까요? 똑같이 죽였지 죽이지 않을까요? 않았을까요? 당시 외관에 적용되던 일본법에 따라 사형에 처합니다. 오. 교수님, 그 조선의 인삼이 일본에 되게 인기가 많았나 봐요. 그렇지요. 당시 인삼은 마치 불로초처럼 여겨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인삼을 먹으면 늙지도 않고 천수도 느리고 신선이 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삼은 조선에서만 구할 수 있고 일본에서는 재배가 되지 않으니까 조선에서 부르는 게 갑이잖아요. 그래서 외관에서 밀무역이 성행하게 되었고, 조선 조정에서는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살인까지 부른 조선 인삼의 인기. 그렇다면 외인들이 이토록 인삼에 집착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일본 열도에 인삼 열풍을 일으킨 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일본에 전해진 이후요, 일본 내에서 인삼의 인기는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더욱 치솟습니다.
자, 어떤 책일까요? 확인해 보시죠. 이 책의 이름이 뭘까요? 그 동의보감. 동의보감. 맞습니다. 맞습니다. 동의보감입니다. 동의보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허준. 그렇죠. 네. 허준. 예. 네, 그 드라마도 나와가지고 잘 알죠. 그렇죠. 예. 네, 어이 허준이 완성해낸 의서가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아. 그런데 이 동의보감을 읽고 아주 감명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일본의 왕을 대신해 일본을 통치하던 쇼군 요시무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보감을 본 이 요시무네는요, 초량 외관을 통해서 무언가를 일본으로 빼내기로 결심합니다. 1721년 요시무네는요, 초량 외관에 자신이 원하는 그 무언가를 빼돌릴 5명의 비밀 특공대를 파견합니다. 바로 일본엔 없고 조선에만 있는 아주 귀한 약재 무엇일까요? 인삼 아까 나왔던 인삼. 네, 인삼. 조선 인삼. 요시무네는요, 무려 7년에 걸쳐 가지고 끈질기게 공을 들입니다. 조선의 삼엄한 눈을 피해서요, 인삼 생초 35뿌리, 씨앗 60알을 훔친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끝끝내 1733년에는요, 일본에서 인삼재배에 성공합니다. 와. 다 가져가서 해낸 거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조선의 기밀과 자산이 빠져나간 일도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조선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계속해서 외관을 운영은 합니다. 무작정 폐사하기보다는 어쨌건 일본을 경계하기 위해 가까이 두고 관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조선 역시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 얻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